이는 대다수 수련병원에서 레지던트 인력의 공백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필수 의료 현장의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언으로는 의료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정부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사직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나아가 세계의사협회 WMA 등 국제무대에도 한국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며 호소문을 전달하는 등 국제적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전공의들보다 먼저 의과대학 재학생들도 대규모로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정부 발표 직후 각 의과대학의 학생들은 단체 대자보와 성명을 통해 졸속 증원 정책을 철회하라 요구했고 2월 말부터 전 학년의 90%에 이르는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등교하지 않는 집단행동을 벌였습니다. 강의실에는 학생들 대신 하얀 가운과 의사국가시험 교재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이 연출될 정도로 의대생들은 사실상 학업을 전면 중단하며 항의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2024년 봄학기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수업이 마비되었고 실습과 시험도 진행되지 못하는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봄과 4학년 졸업반 학생들의 경우 예정된 국가고시 의사시험 응시에 차질이 생겼고 상당수가 졸업을 유예하거나 시험 자체를 보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2020년에도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거부 사태가 있었는데 정부는 이번에도 유사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병원 교수층으로도 확산되었습니다. 전공의들이 빠져나가자 대학병원 교수들이 당직을 서며 진료 공백을 메우는 비상체제에 돌입했으나 일부 교수들은 정부 정책에 항의하며 아예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큰 폭의 정원 증원 배정을 받은 지방국립대병원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교수들이 대거 사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충북대병원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교수 17명이 사직하여 응급실 기능, 축소 등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전문의와 교수들은 증원 정책이 강행되면 열악한 지역병원부터 붕괴할 것이라 우려하며 정부의 무리한 추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심정으로 사직을 선택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동향을 집단 이기주의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전공의 의대생의 집단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고 정부는 곧바로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 의대생 복귀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를 불법 파업에 준하는 의료 공백 초래 행위로 규정하고 복귀하지 않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 역시 각 의대에 학칙대로 조치하라는 지침을 내려 무단 수업 불참 학생에 대한 유급이나 징계, 휴학 불허 등을 원칙대로 집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괄적인 휴학 승인이나 학사, 일정 조정은 없다며 대학본부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용인하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정부와 의료계 사이 극한 대치와 갈등이 수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의료계는 각종 집회와 시위를 통해 여론전에 나섰고 의대 정원 졸속 확대 저지를 내건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까지 개최하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